안녕하세요. 좋은 삶, 좋은 책,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굿라이프, 어떤 삶일까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죠.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는 음식입니다. 음식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장 건강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국내 대장암 최고 권위자이신 김남규 교수님이 쓰신 책을 통해 장 건강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몸이 되살아나는 장습관, 김남규 지음 매일경제신문사. 대장외과 의사이신 김남규 선생님은 평소 식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장 건강을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것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가급적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다. 생선과 육류를 1대1 비율로 먹고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을 먹는다. 특히 김치와 된장국을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튀긴 음식을 좋아하지만 장 건강을 위해 튀긴 음식이나 가공육, 패스트푸드는 멀리하고 있다. 제가 이 책 이들목을 읽고 저 튀긴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킨 사랑하는데 치느님에 대한 애정을 살짝 접어야 되나요? 완전히 끊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습관을 바꿔야겠다라고 결심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침을 잘 먹는다. 둘째, 배변할 때 쪼그려 앉는다. 셋째, 김치를 많이 먹는다. 자, 첫째, 아침을 꼭 챙겨 먹는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에 재미난 게 왜 그렇게 많아요? 늦게까지 스마트폰 들고 있다 보면은 늦잠을 자고, 그러면 아침에 출근이나 등교 시간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데 알람 한번 눌렀다가 다시 더 자고 5분만 더, 10분만 더 침대 안에서 버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아침을 건너뛰게 되죠. 자, 아침을 건너뛰다 보니까 문제는 오전 내내 허기 가지고요. 점심에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밤에 여러분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 하다 보면 뭐가 문제냐면 그 드라마에서 왜 배우들은 음식을 그렇게 맛있게 먹을까요? 야식하는 습관 대장 건강, 장 건강에 별로 좋지가 않다고 하십니다. 자, 야식을 먹는 습관은요, 간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피로가 생길 뿐 아니라 아침에도 공복감이 없어서 식사를 거르게 한다고요.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을 하면 하루에 섭취하는 칼로리가 높아져서 혈당 관리가 안 되고 과체중이나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저녁을 조금 일찍 먹고 군것질 안 하고 자면 자연히 아침에 배가 고프고요. 아침을 챙겨 먹고 몸의 세포가 깨어나면 느슨해져 있던 장의 연동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아침 식사를 해야 배변 욕구가 일어나고요. 자, 변비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의사 선생님께서는 반드시 아침 식사를 하라고 권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대요. 아침 식사 거르지 마세요. 자, 둘째, 먹고 배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수십만 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배변하는 자세는 어땠을까요? 산속이나 숲속에서 우리는 그냥 늘 쪼그려 앉아서, 재래식 화장실도 마찬가지예요. 쪼그려 앉아서 우리가 일을 받겠죠. 중요한 건 수십 년 전에 서양식 변기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앉아서 변을 봅니다. 물론 화장실에서 서양식 변기 편안한 자세로 변을 보는데, 자, 문제는 이게 수십만 년 동안 진화된 몸의 생태하고는 안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은 쪼그려 앉아 있을 때 가장 쉽게 수직으로 이게 열려서 변을 보기가 편한데, 의자에 앉으면 이게 닫혀서 변을 쉽게 보기가 어렵답니다. 이 해부학적 측면에서 보면 재래식 화장실에서 쪼그려 앉는 자세가 더 좋다고요. 자, 문제는 이 재래식 변기에서 쪼그려 앉다 보면 무리하게 힘을 주다 보니까 항문 질환이 생길 가능성이 또 생긴다고요. 자,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뭐냐? 변기에 앉아서 발판 위에 발을 올려놓는 거라고 합니다. 그 대중목욕탕에서 쓰는 작은 플라스틱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화장실에 갖다 놓고 발판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셋째, 김치를 많이 먹자. 김남규 교수님은 항문외과에서 재직하며 1만 건이 넘는 대장암 수술을 진행하셨어요. 자,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 생활 습관 소개해 주시는데요. 그중 제가 책에서 처음 접한 단어가 있어요. 짧은 사슬 지방산. 짧은 사슬 지방산은 인간이 스스로 소화하지 못한 탄수화물을 대장의 미생물들이 발효를 통해 만들어낸 것이다. 짧은 사슬 지방산은 대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억제한다.
대장의 세포를 살리는 영양 공급원으로 대장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사라지게 한다. 그렇다면 내 몸을 살리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짧은 사슬 지방산은 특히 김치가 재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서구에 비해 낮았던 대장암 발생률에도 당시의 높았던 김치 소비량이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제가 어린이 입맛이라서 좀 매운 거 못 먹고 김치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제가 책 읽고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요즘은 김치를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대장암은 흔히 이 서구에서 발생하는 암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식습관이 점점 서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대장암 발병률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장암은 폐암, 간암에 이어 국내 암 사망 원인 3위입니다. 제가 폐암 피하려고 담배 평생 안 하고 간암 피하려고 술 안 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대장암을 피하려면 식습관을 좀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장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조기 발견율이 낮기 때문이랍니다. 우리 어렸을 때 왜 학교에서 체변 검사하라 그러면 참 귀찮았죠. 요즘도 사실 건강검진할 때 번거로운 일인데요. 이게 이제 더럽고 귀찮다고 사람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분변 잠혈 반응 검사 수검률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40대 이후로 5년에 한 번씩 꼭 대장 내시경 받고요. 매년 건강검진할 때 체변 봉투도 꼬박꼬박 내거든요. 이거 귀찮아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장암은 조기에만 발견하면 수술만으로도 완치 가능한 질환이라고 국내 최고 대장암 권위자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몸 내가 먼저 챙겨야죠. 대장암은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암이라 습관만 바꿔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김남규 교수님이 소개하는 늙지 않는 식사법 2가지가 있어요. 소식과 채식. 장수의 비결은 하나같이 소식이라고 말한다. 소식을 하면 체내에서 남는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변화 역시 줄어든다. 이러한 대사 변화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며 특히 복부 비만을 예방해 준다. 소식은 궁극적으로 대사 질환 발병률을 낮춘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식습관인 채식 위주의 식사도 노화를 방지한다. 채소는 대부분이 식이섬유와 수분, 비타민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이섬유는 대장 내 유익균 생장을 도우며 대장에 축적되는 노폐물을 빠르게 배출시킨다. 김남규 교수님은 장 건강에 좋은 운동으로 가벼운 걷기, 조깅을 추천하십니다. 이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장내 세균총의 다양성을 증가시켜 장 건강을 개선한다고요. 또 복부 강화 근력 운동이나 골반 기저근을 강화하는 운동은 배변 기능을 향상시켜 잔변감을 줄이고 변비를 예방한다고 합니다. 즐겁게 운동하면 몸에 약이 되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그룹, 강제로 운동하는 그룹, 운동을 하지 않는 그룹으로 쥐의 운동이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니 가장 긴 수명을 가진 그룹은 자발적으로 운동하는 그룹이고요. 가장 짧은 수명을 가진 그룹은 억지로 운동을 한 그룹이라고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며 운동을 하느니 그냥 쉬는 게 더 나은가 봐요. 나가서 운동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자책하면서 쉬지 마시고요. 좀 쉬고 싶은데 하면서 억지로 힘들게 운동하지도 말고요. 자, 쉬는 편을 선택하든 운동을 선택하든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